없으세요? 예, 그건 없어요. 아, 그건 없으시고요. 예, 아, 근데 걸을 때만 쩔뚝쩔뚝거리시는 거예요. 예. 아, 일은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아버님? 일 지금 무릎 아파가지고 지금 일을 쉬고 있어요. 무릎 지금 이게 때문에. 그림에서 보는 예. 것처럼 예. 이게 이제 한쪽은 떠 있다는 거는 이제 건강한 쪽이 한쪽이 떠 있는 거고 이제 예. 좀 안 좋은 쪽이 이제 딱 붙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관절염이 최소 3기나 4기 정도 됐을 겁니다, 아버님. 예,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 사진은 아주 사기 아주 심한 사기고요. 아버님은 예. 요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 저 3기 정도에서 조금 더 붙은 예.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요럴 때 이제 아무래도 뼈끼리 맞추다 보니까 예. 우리는 무릎이라는 건 몸을 들었다 놨다 하는 관절이다 보니까 이게 뼈끼리 맞출 때 통증이 생기면 잘 못 걷거든요. 그래서 네. 쩔뚝쩔뚝거리는 게 이게 통증 때문에 그것 네. 때문에 세게 못 디뎌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이 문제를 이제 이 뭔가가 없어졌으니까 이게 뼈가 맞닿는 거잖아요. 원래 뼈 네. 사이에는 연골과 연골판이라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아무래도 많이 닳거나 찢어져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를 이제 새롭게 뭔가 채워 넣거나 아니면은 네. 재생을 유도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낫게 할 수가 있거든요, 아버님.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서 의술이 네. 많이 발전해서 아버님 문제는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큰 병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아주 뭐 한 달만 있어도 잘 걸게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전문가랑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네네.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아, 이 무릎을 바닥에다가 몇 번을 찧었어요. 아이고 젊으셨대요? 네. 예, 그리고 그 엑스레이 찍은 걸 보니까 한쪽에 네. 뼈가 이제 어긋난 것 같아요. 뼈가 아. 어긋난 느낌이시다. 네. 아이고. 엑스레이상에. 엑스레이 보니까 그 네. 뼈가 없더라고요. 떨어졌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는 또 옛날에 다쳤던 그 후유증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그거를 또 그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그거를 감안해서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모양이나 휘어지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릎의 정상 기능, 구부리고 피고랑 똑바르게 걷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수술할 때 같이 감안해서 잘 치료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좀 더 경험 많은 의료진을 꼭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게 잘못 치료하면은 정말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경험 많은 의료진한테 치료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네, 짧게 있는데요.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이 무릎 수술을 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 혼주발라는 사람이 있고 네. 그 대개 보면 동네 사람도 그 수술하는 사람 쩔뚝거리고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맞아요. 식으로 헛가 말을 가지고 지금 교수님한테 제일 네, 예. 얘기들이 네, 많으니까요. 물어보고. 예. 네. 그래서 수술을 아버님이 그러니까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수술이 왜 필요한지를 충분히 이해할 게 설명이 듣고 아버님 몸을 치료하는 거니까 이게 왜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하고 이게 하는 게 맞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 그 의료진을 신뢰하고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지금 옛날에 교통사고 당해서 휘어진 다리랑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집어주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잘 듣고 아버님이 전문가는 아니셔도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들으면은 아 이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신이 드시면 그때 하시면은 절대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네. 수술은. 알겠습니다. 아버님 좀 고민들이 해결이 되셨죠? 아버님 한 20-30년 관절 더 쓰셔야 되는데 그 다른 부분, 딱 붙어버린 부분에 대한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고가 있으셨으니까 꼭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목소리 엄청 밝으신데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저 69이요. 아, 네. 네.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예, 왼쪽에 네. 인대가 네네. 좀 저기 이기라 그래요. 이기요. 네. 예, 그래서 네. 저기 10월 22일 날 마지막 연골 주사 1년에 2번씩 네네. 그걸 맞고 있고 네. 저는 그냥 헬스장에서 러닝도 1시간 하고 기구도 네. 하고 그래요. 네네. 그런데 그걸 맞고 왔는데 옛날같이 그렇게 맞고 왔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요번에는. 네. 그래서 내가 그냥 저기 근육이 빠지면 안 되다 싶어갖고 네. 네. 더 이제 열심히 운동을 운동을 더 했어요. 네네네. 예, 그랬더니 저기 12월 2일 날 네. 너무너무 아파가
아파가지고 12월 2일 날 지난주에. 선생님한테 갔더니 네. 예. 연골 주사를 다시 놓아주시는 거예요. 또요. 네. 예. 네. 근데 맞고 오는데도 너무 아픈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일주일 뒤에 12월 6일 날 오라는 거야. 근데 그 동안에 네. 너무 아파갖고 뭐 헬스고 뭐고 뭐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예. 평지도 못 걷고 네. 이제 그래서 6일 날 어쩔 수 없이 다녔던 데니까 네. 9일 날 네. 갔어요. 네네네. 그 갔더니 저기 뼈 주사를 맞으라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스테로이드 찍었더니 주사. 거기에는 뼈주사. 네. 저기 결과가 안 나오니까 네. MRI가 저희는 없으니까 다른 네. 데 가서 MRI를 찍어봐야 되겠다. 네. 네. 그 엑스레이 상에서는 맞습니다. 확실하게 예. 모르니까 뼈 네. 주사를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네. 뼈 주사가 그렇게 아픈지 난 정말 몰랐어요. 뼈 주사,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렇게 스테로이드하고 아픈. 힐라이드산을 2개를 맞았어요. 네. 맞고 왔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이거 목발을 하고 가라. 이 발을 쓰지 마라. 왼쪽 네. 발을. 네. 네네. 그래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집에서 지금- 이제 꼼짝도 안 하는데 이 지금 선생님 원장님 하시는 걸 보고 아하, 제가 신청을 네네. 했어요. 네. 일단은 잘 그래서- 전화 주셨고요. 예, 예. 그게 지금 그럼 하루 됐는데 좀 어떠세요? 붓기가 좀 빠졌나요? 아니면 조금 붓기가 어떠세요? 좀 빠지고 네. 좀 아픈 통증이 좀 네. 가라앉았는데 네. 밤에는 좀 살살살살 아파요. 그 네. 전에는 엄청 많이 아파가지고 네. 일주일 내는 뭐 세상에 이름 말할 수가 네.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 같은 분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주사를 맞고 근데 주사가 잘못돼서 그렇게 아픈 경우보다는 네. 뭔가 오비락처럼 더 뭔가 무릎 안에는 지금 물차고 심하게 아프고 이런 게 연골 주사 때문에 아플 수도 있지만 그게 알러지 반응으로 해서 갑자기 물차서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평소에 원래 맞았던 주사라고 하면은 알러지 반응은 아닐 거고 예, 예. 뭔가 무릎 안에서 연골이 떨어져 나가거나 이게 인대가 끊어지거나 뭔가 이게 연골판이 찢어졌는데 그 반응으로 물이 찼는데 하필이면 주사 맞아서 그런 것처럼 보니까 이제 급한 불만 끈 거예요. 스테로이드 예. 주사는. 네. 근데 그거는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에요, 어머니. 예, 예. 그러니까 혹시나 이 주사 맞고 다행히도 2, 3일 더 지나서 좋아진다 그러면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지만 우리가 이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더 아파요. 또 통증이 다시 생겨. 이럴 때는 기존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정확한 그래서 진단을. 12월 우리가 이제 24일 우리가 날 네. 여기 MRI를 좀 찍어보려고요. 맞습니다. 큰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 봤을 때는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셔서 내가 이게 왜 물이 찼는지 이런 것들의 물 찬 원인들을 보려면은 단순히 엑스레이만 찍어서는 안 되고 MRI뿐만 아니라 피 검사랑 뭐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물 찰 수 있는 원인에 대한 모든 검사를 진행해 보고 가능성을 이제 뭐 염증인지 뭐 다른 뭐 류마티스나 통풍은 아닌지 아니면 또 MRI 찍어서 어디가 찢어지거나 연골이 손상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근데 다 선생님 제가 그걸 맞고 와서도 네. 별다른 그거를 안 했는데 계단 깊숙한 데를 한 4칸 내려가는데 거기서 으아 소리가 나더라고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근데 올라오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네, 그 정도는 그럼-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고는 이제 음. 토요일 날 그래갖고 이제 음. 토요일 참다가 이제 그날 가서 뼈 주사를 맞았는데 네. 선생님 말씀은 네. 멍이나 금이 갔을 거라는데 제가 특별한 뭐 그런 거 한 거는 없거든요. 네, 띵어나. 그거보다는 예. 반월판이라고 해서 이게 연골판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연골판 후각부 뿌리되는 부분, 이게 이제 뒷부분의 오금 쪽이 예. 거기가 끊어졌을 가능성이 높으세요. 근데 이게 그림에서 보면은 이 연골판이라는 조직, 반월판이라는 부분이 있죠. 네. 그 반월판의 가운데? 뒷부분, 그러니까 오금 쪽이 심하게 아팠다 그러면은 그 뒷부분에 뿌리되는 부분이 잘 끊어집니다. 그래서 오금은 안 아프고요. 네네. 그 안쪽. 안쪽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무릎 아마 안쪽에 예. 그러면은 아마 반월판 중간 왼쪽 부위가 안쪽. 끊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하여튼 정확한 거는 이제 검사를 해봐야 알죠. 연골판이 찢어졌는지 아니면 연골이 떨어져 나갔는지. 근데 그 원인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심하게 끊어졌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또 꼬매줘야만 이 근본적으로 낫지. 아니면은 지금 주사 맞고 잠깐 좋아졌다고 막 쓰면은요 더 빨리 망가져가지고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면 안 아프다고 지금- 활동 많이 할 게 아니라 예. 제대로 검사를 해서 이 물찬 원인이 다른 원인이 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서 큰 이상이 없다 그러면 안심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좋아지는 대로 활동을 많이 하시면 되는데 좋아졌다 하더라도 뭔가 이상이 있다면 그거를 제대로 치료해야 낫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2, 3개월 뒤에 또 아프실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예. 선생님 저는 아까 선생님이 한 거
보니까 네. 증식 주사 그게 통할까요? 네, 그거는요. MRI 보고 저희가 딱 전문가들이 보면 이걸로 나을 사람인지 아닌지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서 찍긴 해요. MRI를 찍는 목적이 우리가 원인도 알아야 되지만 그 원인에 따른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가장 도움이 많이 주는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도나 양상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보면 이분은 주사로 나을 사람인지 아니면 또 재발하거나 악화돼서 주사는 안 될 사람인지 그거를 검사를 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걸 보고 명확하게 치료법을 설명 들으시면 이제 안심도 되고 어머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랑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일단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셔가지고 급한 불은 꺼두셨는데요. 이제는 좀 근본적인 치료,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증식 주사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심이 있으시니까요. 이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같은 병원에서 MRI 치료까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전화 연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참 무릎 안 좋으신 분들 많이 통화를 나눠봤는데요. 좀 무릎 건강, 관절 건강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다 건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적절한 운동도 꾸준히 유지하려고 헬스도 하시고 다 운동하시는 분들 많은데 날씨가 추워질수록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우리가 실내 자전거나 가볍게 걷기 운동은 꼭 해주시길 권하고요. 날씨가 추워졌을 때는 되도록이면 관절 마디는 좀 더 따뜻하게 보호대 같은 거를 착용하고 낮추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거나 불편할 때 그 치료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점점점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그러니까 아플 때 있으면 초기에 빨리 오셔서 전문가랑 상의해서 초기에 급한 불을 잘 꺼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고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위가 계속되면서 이 건강 관리에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가 18에서 20도 생각보다 낮습니다. 바깥과의 온도차를 줄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목요일 이 시간에도 또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